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쪽에서 618억, 기관 쪽에서 103억 순매수 들어왔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54만 주 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도 넘어가는 돌파와 태깅이 기대되는 52주 신고가 흐름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선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페틱스, 글로벌까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에 이제 글로벌의, 그 생명과학의 유상증자로 시간에 좀 빠졌습니다만, 오늘 뭐 시간에를 제한한다면, HLB도 8% 넘게 올라가서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이죠. 오늘 기준으로 보면 11만 2천원대를 넘어서 장중에 11만 4,6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또 한 번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이 나올 수 있는 거래량을 동반한 큰 거래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선 종목에서 HLB 제약이 대단한 흐름이죠. 예, 장중에 4만 2천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예, 2시 51분에 4만 2천원대까지 올라가면서 3월 달에 가장 지금 강한 흐름입니다. 예. 알테오젠을 능가하게 지금 이제 3월 달 추세가 17,000원권에서 지금 이제 한 2, 3주 만에 더블 내고 지금 이제 4만원권 이제 안착을 좀 생각하는 어떤 이제 봉이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지금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월 달에 고가를 넘어서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태깅 흐름을 보이면서 5일 정도 조정했으니까 오늘이 딱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위치거든요. IR도 또 5위에 있는 어떤 예정들,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라갔고,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태깅 이후에 이제 올선에서 나름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고, 이제 글로벌이 가장 좀 이제 부진했습니다만 여기도 일단 양봉이 나오면서, 매크로는 이제 FOMC에서 작년 이제 12월 달에 나왔던 점도표에 나왔던 올해 이제 금리 중앙값이 한 4.6% 정도면 지금 현재 금리 동결이 한 5번 정도 되었으니까 25bp,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 하죠. 그래서 3번 정도를 낮출 수 있는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와서 이 성장주에 이제 도움이 되는 어떤 이제 매크로 변수죠. 이제 특히나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사들은 매크로 변수에 멀티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외부적인 어떤 호재외, 그 다음에 다음 주 이제 29일에 결국은 이제 오늘 나왔던 생명과학의 유상증자도 날짜로 보면 카운트를 해보면 내일하고 이제 다음 주 하면 딱 걸리죠. 그러니까 정기주총에서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영향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추가 상승, 그 다음에 이 가격을 유지하면서 뭐 최종 결론까지 가는지, 아니면 유중의 어떤 노이즈가 단발성으로 끝날지, 아니면 계속 이제 영향을 줄지, 이 부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해서 주총까지 한 5일 동안에 주가가 팽팽히 이제 또 이제 수급 사항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제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시간에 이제 빠졌던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이 부분들이 이제 내일 아침에 시가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이제 계속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뭐 장중만 본다라고 하면 좋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급상으로 보셔도 지금 이제 프로그램 쪽이 3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54만 8천 주죠. 보통 이제 이 정도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온다 하면 커버링이 확 들어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숏스키즈 상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대량 거래와 연속적으로 단기간에 폭등하는 주가의 그 모습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이 나왔을 때는 커버링이 들어와요. 어차피 아직까지 이제 300만 주대의 그 공매도 잔고가 있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 나오면 커버링이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연속된 봉보다는 러닝 컬렉션 형태, 이게 일종의 추세, 상승 추세와 숏스키즈가 결합된 흐름에서 지금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서도 54만 주 넘게 일단 매수세가 들어왔고, 자, 공매도 창구인 신한에서 물량들이 25만 주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근데 뭐 JP모간 쪽에서는 소폭 매도, 그 다음 한국도 소폭 매도죠. 그러니까 신한 쪽이 공매도에서 가장 많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커버링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지금 14조 7천억대까지 올라갔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의 어떤 유입들도 공매도의 어떤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된다 했는데, 오늘 보시면 연기금에서도 보면 14억 정도 들어왔죠. 어제 20억에 이어서. 그 다음에 최근에 이틀 정도 매도를 했던 투신에서도 오늘 23억. 금융투자에서도 66억. 뭐 기타 금융.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패시브 자금도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예,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냥 기계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14조의 흐름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항상 좀 체크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코스피 기준입니다. 아직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그 서류를 뭐 거래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공매도 금지가 6월 달이니까 이게 연장이 될지 여부, 연장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이게 넣으면 또 이제 공매도 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했을 때는 지금 이제 패시브 자금은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이벤트가 있는 것들은 사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편입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전에 한 몇 달 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시가총액 14조 대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14조 7천억이니까 한국전력을 넘어가서 지금 삼성화재 여기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20위권 초반이니까 50위권 안에 15일 연속으로 뭐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가격 수준에서 유지가 되면 패시브 자금이 뭐 급격하게 계속 들어와야 되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시가총액이 크면 그 비중 자체가 더 커지니까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매도 관련되는 커버링과 패시브 자금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는 스마트머니가 장중에 밑단에서 계속 들어오고, 회사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적극적인 뭐 IR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노이즈가 없앴는데, 오늘은 이제 그 노이즈가 이제 자체에서 좀 발생한 거죠. HLB 생명과학의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시간에 이제 노이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금요일하고 다음 주 목요일 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주총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주총에서 이 부분들을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에 대한 어떤 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제 결과적인 부분들이 호평회 속에서 나오는 여부가 일단 이 오늘의 어떤 이제 시간에 어떤 이 악재 관련되는 부분들이 해소될지, 계속 이제 이 추세로 이제 최종 이제 허가 과정까지 이제 일정까지 가는지,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또 한 일주일 정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유상증자 관련되는 분석을 했을 때 보통은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렇게 할인율이 있었을 때는 보통 악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빠집니다만, 내용을 봤을 때 뭐 시설 투자도 있고 재무구조 뭐 건실화하는 부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3분의 2가 그런 거고, 운영자금으로 사실 다 들어가게 되면 이게 뭐 1,500억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사실은 그 2022년도에 HLB가 했던 2,300억대인가 그 정도 규모도 엄청나게 큽니다만, 생명과학 수준으로 이제 1,500억이 들어온다고 하는 말 자체는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이 운영자금에서 뭐 인건비 말고 또 이제 동물의약품 관련되는 개발 비용 뭐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어떤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는 무형자산 관련되는 부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최악의 뭐 악재 이런 건 아니고, 단기 어떤 흐름에서 5일간의 이제 흐름이 수급싸움에서 이제 어떤 식의 방향을 잡아줄지는 시장에서 이제 뭐 살펴봐야 되는 어떤 흐름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양봉을 내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뚫어놨는데, 시간에 이제 3.46으로 10만 이제 8,800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장중에 이제 한 11만 원대가 넘어갔고, 이 부분들이 이제 살짝 이탈되어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회복들이 장 초반에 나오는 여부, 그 다음에 오늘의 어떤 이제 시가 여부가 이제 10만 5천 원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지지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이제 체크해야 될 거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후에 이제 급등을 시키면서 2만 원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뭐 시간에가 9% 빠져가지고 19,000원대 초반이니까 오늘 시가 라인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양봉을 내었을 때, 거래량이 있는 양봉을 나왔을 때 이 양봉의 시가 라인, 오프닝 프라이스 관련되는 이제 18,830원, 여기가 이제 지지되는지 여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어떤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이제 금요일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확인해야 되는 구간, 이 구간을 이제 잘 간통을 한다라고 하면 단기 노이즈로도 이제 이 부분들이 극복될 수도 있는 어떤 부분들이니까 살펴보셔야 되고요. 가장 이제 오늘 강했던 제약 같은 경우에도 한 4% 빠졌는데 이 가격이 38,000원이니까 제약은 여전히 뭐 강한 흐름을 유지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그 좀 올라갔다가 조금 이제 조정받았던 가격이 38,000원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까지 밀렸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어서 제약 중심으로 이제 파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생명과학이나 HLB나 기타 뭐 테라피틱스 글로벌까지 움직임들이 오전에 그 흐름들이 나올 방향성을 잡는 어떤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자, 이 부분들을 내일은 오전장에 좀 집중하시면서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중요한 구간만큼 매일매일 좀 이제 신경을 쓰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최종 포드파 골데이터까지 이제 D-56일, 예, 이제 2달이 채 안 남았거든요. 예, 그래서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